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바꾸는 길 반드시 가야 한다.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경제를 바꾸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인들 깜짝 놀라겠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바꾼다. 어떻게 바꿀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혁헌 전 국정원 제2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를 바꾼다.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이제 한 말씀 중에 대부분이 이제 경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남북 문제, 평화 문제 이런 거는 뭐 거의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이 위중하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우리 국민과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장소도 과거 같으면은 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가서 직접 이렇게 신년사를 발표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경제 현 상황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이런 이제 표시인데, 왜냐하면 대통령도 지지율이 지금 엄청나게 빠지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빠지는 것이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인들한테 집중적으로 이 등을 돌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면 겉으로 드러난 이런 그 신년사 발표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중앙회라고 하는 청와대 밖의 장소에서 신년사를 한 것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또 의미를 외형적으로 찾자면 국내 4대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삼성, LG, SK, 현대, 요런 그 현대차, 요런 그 재벌 4대 기업의 총수들이 직접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오래간만인가 봐요. 네. 그렇게 이제 경제 메시지를 중요하게 이제 전달을 하는 공간은 마련했고, 거기서 또 이제 일부 대통령이 한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말로만이라도. 왜냐하면은 불평등,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양극화,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불평등과 이 사회적인 양극화를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부가 취한 정책의 성과가 금년부터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경제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거 다 좋은 점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한테도 이제 경제가 살아나려면 혁신, 그 투자와 혁신을 좀 잘해달라. 그리고 이 노동계, 요즘 노동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많잖아요. 노동계층에 대해서도 이 고통을 분담하자. 그리고 좀 양보 좀 해라. 여기까지는 아주 일단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지적하는 이제 문제점 중에 이제 하나는 방금 전에 앵커분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처음으로 해보는 일은 논란도 많을 수도 있고 또 가다 보면 잘못 갈 수도 있고 정부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건 정말 위험하죠. 그런데 이 길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길이라는 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그냥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하고 혁신,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공정 경제, 이 세 컨셉이 현 정부의 경제 철학과 경제 정책의 큰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1년 반, 2년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있잖아요. 네.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이 경제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 체질에 맞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옛날에 한참 정치적으로 왜 미국 민주주의를 우리 한국에서 못하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가 유행이냐면 미국에서 입던 옷들이 우리 한국에 입으면 맞냐. 그쵸. 맞지 않는 옷이다. 이런 걸로 해서 이 민주주의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이제 말이에요. 그 당시 뭐 박정희 대통령 때 독재를 좀 많이 했다. 이런 거에서 국민들이 공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가피하다. 미국 사람들이 쓴 그렇죠. 개발 독재. 옷 입어봐야 안 맞는데 지금 우리는 빵이 문제다. 더 좀 참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참은 결과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3만 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써본 적도 거의 없는 정책이에요. 그야말로 정책의 정체성이 없는 정책을 갖다가 우리 현 정부에서 그동안에 2년 동안 집행해 왔는데 이건 실패한 정책이라는 데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한 8, 90%가 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마저도 이거 안 된다,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요. 부르짖고 사표 내고 나가버렸잖아요. 그 제이노믹스를 만든 사람이 김광두인데 그 양반조차도 그러니까 최고의 핵심 정책
경제정책 결정에 말하자면 설계사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맞지 않고 그리고 그 정책을 지금 2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실패한 그 지표가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또 뭐 조금 속도 조절하자 이렇게 해서 이 정책이 좀 잘 안 맞는 걸 아시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그 길 가야 돼.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돼.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맞죠. 근데 빵이 있어야 나눠져 갖고 모두가 잘 사는데 나눠준 빵이 없는 데서 모두가 그러니까요. 잘 살면 국민 전체가 가난해지잖아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 작년도 이제 2018년도 한 3%대 할 거라 했는데 2.67%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금년도 2019년도는 2.67%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경제가 자꾸 나빠지니까 2%대 초반에서 중반 맥시멈 2.345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성장의 체감 이 모두 국민들이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 경제 정책을 안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면 과연 대통령이 현장 실물 경제를 알 수 있게끔 보좌진들이 청와대 경제수석, 청와대는 경제수석도 있고 정책실장도 있어요.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부총리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통령한테 제대로 실물 경제를 보고를 해주는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민주당 지도부하고 이제 오찬을 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그 대통령이 한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경제 실패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걸면 안 된다. 이 언론에서 자꾸 경제 실패했다. 이 잘못된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도 다 실패한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 야당이라든가 이 보수층에서 실패한 개념을 통해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 네. 이런 인식은 좀 바꾸는 게 제대로 된 경제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소비 문제를 예를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경제 프레임이 잘못 지금 가동되고 있다.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하면서 소비 지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자면 28년도 소비는 지표상 좋게 나타났다. 하지만 언론에서 소비 지수가 나쁘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문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3분기까지 한국은행하고 기재부가 발표한 통계치에 의하면 이 민간 소비 증가세가 전년 동기 대비 2018년 1월, 작년 1년 전이잖아요. 이때 3.5%였고 2월 달에 2.8%, 그 다음에 3분기에는 2.5%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 소비 지수가 이게 안 좋으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돈도 쓸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9월 이후에 증가폭이 이제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소비 그 지수가. 이런 것이 이제 도표로 이게 딱 나오거든요. 작년 9월에 전원 동일 대비하면은 0.5. 그것이 10월 달에는 5.1로 반짝 올라갔다가 11월 되니까 다시 1%로 떨어졌어요. 이건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건 자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한동안 그 뭐 자동차니 조선산업 잘 돌아간다 했다가 여론으로부터 많은 그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대통령한테 보좌관들이 제대로 보고하냐. 근데 이 소비 지수, 다른 걸 지수를 들면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 반도체가 잘 나가고 수출이 지금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러면 경제 실패 프레임 씌우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경제 실패 프레임 잘못 거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인용한 얘기가 소비 지수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보좌관들이 이거 토킹 포인트 잘못 보고 한 거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경제 이렇게 실상이 이렇게 많이 나빠지고 있는데 소도 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계속 고수할 경우에 우리 경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나야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예.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는 한 8, 90%의 해외 의존율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 경제는 그러니까 수출 시장, 외국 시장이 없이 국내 시장 갖고는 내수 갖고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지금 해외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선진국 경제가 금년도에는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미국도 3% 아래로 지금 떨어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본은 0.7%, 유럽도 네. 다 빠지고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 6.0%까지도 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맥시멈 6.5%. 이런 판국에 우리가 해외 시장도 없는데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오느냐. 그리고 국내 시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국내 경제는 이렇게 이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하고 52시간 근로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체감할 수 있게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현 정부 들었을 때 박수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됐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청와대에다 딱 상황판 만들어 놓고 일자리 내가 이걸 제대로 직접 챙겼다. 수조 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는데 다 일자리가 날라갔어요.
일자리가 안 생겼잖아요. 예, 돈만 이런 것 날라갔어요. 때문에 기대는 엄청 높았는데 이제 실망이 더 커지니까 지금 20대, 30대 지지율이 확 빠졌잖아요. 그 바람에 데드크로스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 이게 안 되면 내년도 가서 지나간 역사를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그 경제신문 그 뉴스를 신년초 특집을 실었는데 국내 경제 전문가들한테 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이구 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절대 다수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빨리 포기해라. 바꿔야 된다. 예. 이거가 아주 압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은 이게 큰 틀에서 항상 얘기하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이거는 대통령이 자문받는 기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경제의 실물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경제인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하고 청와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지고 가공되지 않은 경제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 이거를 좀 대통령께서 공감을 좀 공유를 하고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이런 보도가 뜨고 난 뒤에 말이죠. 네티즌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네티즌들이 글을 올렸는데 네이버에 보면요, 이 공감순, 찬성순 예. 글이 이제 위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 대통령 이상한 사람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정상적인 사람으로 교체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요게 맨 위에 올라와 있어요. 공감을 제일 많이 받은. 예, 공감이 무려 7,600건. 예, 반대가 1,600건. 그러니까 6,000명 이상이 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뜬 기사인데 이렇게 많은 그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 그다음에 문재인 탄핵 찬성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글이 탄핵 찬성에 5,700건. 예, 그리고 반대는 1,000건.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욕설이 있어서 제가 다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그 의미 있는 글이 또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찬성이 무려 3,000건 이상인데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모른다. 모두의 오늘이 이런 단어가 실패다. 예, 역사에서 모두가 좋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무책임의 극치다. 무지의 진수다. 무능과 무책임이 대한민국 5천만 모두를 오늘과 내일 수렁에 다 빠뜨리고 있다. 아, 그러니까 오늘 모두 이거 다 실패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되고 기업인들은 기업의 활동을 잘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고 정부가 보탬을 줘야 되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행복하겠다. 모두 행복한 세상은 없었다. 거지도 있었고 또 잘 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행복한 시대가 있었던 것이 가장 성공한 시대 아니겠냐. 근데 지금 너무 그 프레임을 잘못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고, 또 5번째로 3,000건 이상의 추천을 받은 글이 있습니다. 왜 문재양인가? 신년초 하루부터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다. 오늘 산불 났네 진짜. 사회 안전망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주식이 폭락했다. 지방 부동산 거래가 실종했다.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하고 있다. 60년 공드탑 원전 폐기. 야, 중금속 덩어리 태양광 패널 만들고 있다. 환경 재앙이다. 국가안보 해체하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를 해체하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배급, 공산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반대 세력 적폐로 몰아서 지금 투옥시키고 있다.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찬양하고 있다. 무차별 복지하고 있다. 의료 세금 폭증했다. 부자 대기업 증오하고 있다. 국가 재적 파탄됐다. 북한에 그런데 철도 도로 놔주고 있다. 이야, 이거 뭐 신의 한수 전문가들이 올라가서 말이죠. 다 글을 올리고 있어요. 정말 진짜 아주 대단한 그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게 또 7번째인데 요것도 아주 추천이 많습니다. 문재인 사형 공감하시는 분, 문재인 탄핵 공감하시는 반대하시는 분 추천 반대 눌러주세요. 이것도 800명 이상이 공감한다. 탄핵. 예, 그리고 200분이 반대한다. 지금 압도적으로 비난의 글이 지금 막 오늘 경제정책 발표하고 새 신년사에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출범 초기에 하나 이제 경제 철학, 경제
정책의 이제 뿌리 원조로 해서 이제 갖고 들어와 현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 다른 나라에서 이 정책을 썼든 안 썼든지 간에 한번 그 정책 위반자들이 써보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국민 모두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번 기다려볼 필요도 있는데 이미 지금 2년을 써봤는데 이 정책이 우리 한국 경제 실상에는 맞지 않아 갖고 지금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경제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고, 그리고 전문가가 일치된 견해로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경제 지표가 현재 나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 불평등만 하더라도 어느 기사에 보면 하위 20%의 소득하고 상위 20%의 소득 불균형이 5.9 거의 6.6 지수로 6에 해당돼요. 이렇게 높아질수록 그만큼 불균형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이미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거를 빨리 고쳐가지고 국민이 잘 살게 해야 이 현 정부도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이 경제가 성장되는 국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정책은 아직까지는 현재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빨리 바꿔야 된다는 게 일단 정립된 이제 하나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가 더 고집 피우지 말고 일단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기조를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물론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가 이미 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실수한 부분, 이미 아픈, 이미 병들고 있는 몸을 치유할 처방약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그래도 처방 안 하고 한번 버텨볼게. 그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겸손하게, 겸허하게 국민적 비판을 좀 잘 받아들여가지고 제대로 된 경제 정책으로 빨리 바꿔야 되겠다.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경제를 바꾸겠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뭘 바꾸겠다는 거죠? 공산주의로 간다는 거. 대한민국 경제는 경제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온 거지 우리가 반성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뻔뻔스럽게 말이죠. 아직도 기업 탓하고 말이죠. 우리 경제에 대한 이 자유시장 경제를 탓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또 하나가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오늘 보니까 북한 얘기 좀 빠져 있어요. 예. 네, 북한 얘기는요 이제 거의 안 하고 그만큼 이제 대통령도 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 처방을 제가 보기에는 밑에 보좌진들이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을 박삽니까? 그렇잖아요. 보좌진들이 장관들, 차관들, 대통령, 청와대 실장, 수석들이 제대로 대통령한테 직언을 못하고 있다. 아니, 경제 성적표가 나쁘면 나쁜 대로 보고해야지. 왜 그거를 갖다가 대통령한테 잘못 보고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소지를 더 많이 만들어주냐. 그러면 자꾸 대통령 지지를 빠지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2년간 실패한 게 지금 지표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경제 성장치 아까 얘기한 2%대 초반 중반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네. 그러면 2019년도에 경제가 살아나면 좋은데 경제는 기적같이 갑자기 이렇게 확 달라지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이 됐을 때 지금대로 간다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운데 그때 가서는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정책을 바꿔가지고 뒤늦었지만 바꾼 거가 정말 다행이다. 그 대통령이 현실 감각을 가졌다. 이렇게 하고 박수 받게 만드는 것이 보좌진들의 책무다. 네. 예, 저는 고집 부리지 말라. 얼마 전에 그만둔 장하성 실장을 했잖아요. 2019년도 되면 이제 성과가 나타나는 거 기다려봐라. 그 생각에서 하나도 바뀜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유, 그게 그때 장하성 그 실장이 그 얘기갖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맞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예. 장하준 그 교수가 또 다른 얘기하고 같은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집안 사람이었고 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네, 예. 그렇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또 열심히 방송해 주시고 예.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참 무지하고 말이죠. 뻔뻔할 수가 있죠. 제가 화가 나니까 머리가 다 이렇게 엉클어지네. 그냥 열이 받아갖고 머리가 그냥 제대로 되질 않아요. 도대체 경제는 경제학자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거 뭐 혼자 다 하려고 그러니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망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TV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